정부가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정치인들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금을 걷는 정책보다는 돈의 가치와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치가들이 했죠. 정치가들은 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는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적이 없다. 없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법은 당연히 저축으로는 안 되죠. 이건 투자를 해야 되고 가장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확실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집을 소비하는 겁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 투자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권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9689번님 전무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가끔 홈쇼핑 보면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사고 후회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상품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주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또 좋은 주식은 있겠지요. 계속 나오죠. 또 있죠. 그 네.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이 발전을 하게 되면 계속 산업 구조가 변하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 생활이 변하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버는 또 기업들이 또 나와요. 네. 예. 홈쇼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매수할 때도 네. 이 뭐 그런 거 다운 뭐 잠바 예. 더 좋은 게 또 나오고 또 예,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오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크리스마스 물론 12월부터 캐롤들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이상권 전무께서도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시대 인물이죠. 네. 설레죠. 예. 네. 저는 설레거든요. 솔직히 이제 캐롤만 들으면은 이미 설렙니다. 아, 저는 네.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원래부터? 예, 제 생일도 그렇고 뭐 크리스마스 뭐 명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 스타일이고 설리고 뭐 나가야 되겠다, 놀아야 되겠다 이런 거 예, 없습니까? 그런 것도 별로 없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는 네. 예전에 주말의 명화,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 근데 그런 거 쉽게 예, 이런 거. 집에서는 예. 특선 영화 보는 거 좋아하죠. 예. 예. 이상권 전무를 설레게 하는 건 뭔가요? 예전에는 그 좋은 글을 읽으면 좀 설렐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이거는? 이건 뭡니까? 근데 요즘은 네. 이렇게 이거는 나이를 먹어서 그렇게 설레이는 것도 없어요. 좋은 글, 예, 좋은 뭐, 책,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시 같은 거 읽으면 시까지 시 심지어. 같은 거 이렇게 네. 읽으면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네. 뭐 설레임이란 감정까지 알지만 그 문장이 이제 며칠간 머리를 맴돌죠. 예. 자, 그렇던 예. 우리 이상권 청년을 거기에 설레었기에 지금의 이상권 전무가 됐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우리가 이제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스크, 투자 리스크, 무슨 리스크 하는데 투자 위험. 사실은 그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그 자산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신조처럼 생각하는 게 첫째도 리스크 관리, 둘째도 리스크 관리, 셋째도 리스크 관리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우리가 또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리스크 그런 걸 볼 때는 일반 투자에 대한 것만 봐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언젠가 우리가 죽잖아요. 예. 그리고 죽을 시점은 인간은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도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삶의 리스크로 등장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리스크 관리에서 어떤 리스크를 알아야만 전체적으로 내 삶에서 돈과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내용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의 네. 직면하게 되는 위험, 리스크를 하나씩 좀 몇 가지를 볼 텐데 예. 리스크 관리가 왜 중요하냐? 뭐 이거부터 한번 바로 가볼까요? 저는 이건 약간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은 네. 당연한 네. 얘기인데 네. 이걸 일단은 우리가 예방의학과 같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이 예방 그거는 정말 비용도 크고 아픔도 비용도 크죠. 그 예방 의학이란 게 현대 의학에서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지만 1960년대 50년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청소년계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면서 소아청소년과가 생긴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예방의학도 현대의학이에요. 예방의학과. 그렇죠. 예방의학이죠. 네. 그다음 뭐 가정의학과 같은 데서도 관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네. 것도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그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그 아프기 전에 그 예방을 하려는 거와 똑같고 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영어로 위험이란 단어를 뜻하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거든요. 데인저, 네. 그다음에 리스크가 있는데 이 데인저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일본에서 동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네. 그건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대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응이겠죠. 예, 대응. 대응이죠. 네. 대비하고 대응하는 네. 건데 리스크 관리는 뭐냐면은 내 노력으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리스크예요. 줄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쓰나미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리스크라는 개념에는 내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이런 위험을 줄인다. 그래서 리스크란 말 뒤에는 항상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덴저 매니지먼트는 없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지만 그 뭐 축대를 잘 싸고 네. 예? 아니 그래도 그걸 밀고 오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 이 덴저는. 자연힘이라는 게 밀고 네. 가기 때문에 네. 그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리스크라는 것 자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그걸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가장 큰 차이죠. 자, 첫 번째 리스크는 이 리스크일 것 같아요. 투자할 때 돈 잃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실 리스크. 손실 위험이죠. 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실 위험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손실은 주가 변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객체예요. 객체 네. 주체가 아니라 네. 이 변동성은 이게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익의 원천이에요. 또 손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검증된 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 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첫 번째로 변동성이 큰 걸 아예 안 사는 거예요. 주식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것만 한 거 없죠. 예, 예금 같은 거 하시면 돼요. 그냥. 네. 그리고 채권 같은 거 사셔가지고 만기까지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럼 변동성이 없거든요. 네. 채권형 펀드는 변동성이 있지만 채권 사서 내가 그냥 만기에 이자 받는다 원금이라 그건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적립식으로 투자 시점을 분산하는 거예요. 근데 오르고 내리는 걸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예. 이제 매수 단가를 떨어뜨린다고 그렇죠. 하죠. 예. 네. 세 번째 이 현대 금융 이론이죠.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을 해라. 포트폴리오. 네. 네. 네 번째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죠. 싸게 사면 내가 잘못 써도 덜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거에 집중해라. 근데 싼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예, 어렵죠, 이게 싼 사실은. 건가 예. 비싼 건가를. 예.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네 번째인 것 같고.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면은 투자 위험의 손실 리스크는 정말 줄어요. 많이 줄어요. 예. 네,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손실이라는 게 예. 원금 안 까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이게 손실 위험인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손실을 안 봤으나 예. 나의 이 내가 손실을 안 본 거 이상의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예. 벼락거지가 되는, 이게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같은 거 부동산인 아닙니까? 거죠. 예. 떨어지는 그 손실이 싫어서 예. 안 하죠. 예. 그러나 올라버리면 나는 벼락거지가 되는, 그 두 번째 위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죠.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 집값이 오른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의 돈을 네. 그 은행 그 돈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로 이전시킨 겁니다. 아, 그렇네. 그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돈을 이렇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제는 더 불행한 경제예요. 그렇죠. 인플레라는 게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 성장하면 그만큼씩.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수익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해지되고 안전한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 같은 것은 안전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전혀 대비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존 메나드 케인즈경 같은 학자는 이런 표현도 쓰죠. 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집값 올랐으니까
또, 현금 맞아요. 가지신 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손해를 보신 거고 또 집을 사신 분들은 또 세금을 낸 거고. 그러니까 정부 네.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늘 인플레를 원하죠. 그쵸. 그래야 예. 채무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예. 정부가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정치인들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금을 걷는 정책보다는 돈의 가치와 떨어뜨리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치가들이 했죠. 정치가들은 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는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적이 없다. 없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법은 당연히 저축으로는 안 되죠. 네. 이건 투자를 해야 되고 가장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확실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집을 소비하는 겁니다. 뭐 집값이 비싸든 싸든 예. 위치가 어디든 간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 주식 같은 걸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 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라면 회사를 하는데 밀가루 원재료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그 가격을 올리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그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가격 올리지 않고 네. 제작 원가를 낮추지 못하는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망하거든요. 망하죠. 그래서 늘 반영하죠 인플레를. 늘 반영하죠. 제품 그래서 가격에. 미국의 이제 S&P 500 같이 네. 그러니까 산업 구조도 반영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500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다 그러면 주식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는. 네. 당연히 뭐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역사상 가장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시대거든요. 네. 주식시장 뭐 20년간 거의 10년간은 거의 박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그 기업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수용할 수 없으면 그 기업들은 도태되는데 개인들이 그런 기업을 고를 수 있으면 좋은데 없으신 분들은 뭐 S&P 500 같은 인덱스를 사시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하나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 투자 관련 위험이 인플레이션 리스크. 예. 80년대에 똑같은 두 아빠가 있잖아요. 예. 한 아빠는 열심히 저축했고 한 아빠는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서 예. 아무 차이 그러니까 그런데 한 아빠는 부자 아빠, 한 아빠는 가난한 그쵸. 아빠가 된 것이 이제 이 인플레 리스크가 그게 참, 또 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1980년대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정치인들이 늘 하는 말은 내가 몰라도 물가는 잡겠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항상 물가 잡겠다고 그랬었어요. 그건 결국 예. 안 잡게 못 잡으니까 예. 잡겠다고 말하는 계속 거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물가가 고성장이 되면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소득 수준이 5,000달러였던 사람들이 소득이 10,000달러가 되게 되면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80년대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1가구 1 자동차 시대가 열린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있고 당연히 금리가 10%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에 대출금리 10%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성장률 때문에 집값이 올랐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러나 좀 이제 예. 그래 투자할 땐 그런 위험 있지 하시겠는데 세 번째 위험은 건강 리스크를 꼽으셨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왜요? 평생 동안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막 투자도 같지만 또 하나는 내 인적 자본이에요. 네. 근데 일을 해서 버는 돈이 계산해 보면 제일 많아요. 월급 받는 몸뚱어리. 그치. 나의 총액을 몸뚱아리. 생각해 보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주로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장이 돈을 벌 때 가장이 어떤 사고가 나면 남은 가족들이 살아야 그쵸. 된다. 네. 근데 이게 또 최근에 들어와서 종신보험도 필요하지만 또 변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장수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동안에 자기 의료비의 절반 정도를 몇 세 이상에 쓰는지 아세요? 나이가? 한 65세 이상. 아닙니다. 75세 이후에 자기 평생 의료비의 절반 정도 써요. 대부분 평균으로요. 예. 아. 이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58년 개띠분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58에서 63이죠. 이분들이 75년생이 아직 안 됐어요. 75세가. 예. 이분이 한 80만 명 태어났는데 예. 71년생이 100만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1,600만 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 그러면 남한 인구의 3분의 1인데 이들이 아. 75세에 들어가서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현재 우리가 건강보험료 그거는 지금의 유치원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걸 그렇죠.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네. 올리거나 보장을 줄이거나 그럴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보험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 특히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 건강보험, 보장성 보험이 보통 저도 그런 보험이 있는데 70세, 80세 만기가 많아요. 네. 그 만기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주변에 80세 만기형인데 81세에 암이 걸리신 거예요. 네. 그럼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받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좀 싼 보험들을 찾으셔가지고 예. 뭐 집에 가족력이 있는 분야 같은 예. 것들, 암 같은 것들은 조금 내가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그 보장 기간이죠. 예. 80세, 70세면은 내가 한 100세까지 이렇게 늘려놓는 거예요. 100세가 있나요? 100세형이 나오죠. 요즘 120세형까지. 120세형 있나요? 120세형까지는 필요 없고 제 네. 생각에는 뭐 90세, 100세 정도까지 하면 뭐 그때 안 걸려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때는. 근데 75세, 80세 이때 걸리면 이게 우리가 후기 고령기라고 그러거든요. 65세부터 70세를 정기 고령기, 75세 이후로 알겠습니다. 후기 고령기라고 네, 그러는데 네. 그때 병원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자, 세 번째 위험은 건강 리스크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몸 아프면은 안 되니까 이 예. 리스크도 있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지금 그럼요. 노령화 리스크도 건강 리스크에서 파생된 겁니다. 예, 그렇죠. 이런 사회에서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다 이거 지금 그렇죠? 예, 떠받치려고 이 구세 예, 그러니까 윗세대 이제 우리 인구 떠받치는 데 들어가게 구조는 되면 이 자산 시장에 좀 불리하게 되어 있고, 예. 근데 그 인구 구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이 사회가 높아지면 그 산업 구조가 더 고도화되고 그러면은 그러나 현재로서 이런 저출산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굉장히 10년 뒤는 정말 암울한 거죠. 굉장히 이제 예, 사실은 맞아요. 이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저출산 문제 정말 긍정적인 말씀을 제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제가 어두운 얘기를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죠. 지금 일론 머스크는 6명 낳고 예. 자기는 낳다 떳떳한 거 실천했다라고 하는데 예. 자 마지막 그 장수 리스크죠. 연계가 좀 되네요. 그쵸. 네, 장수 리스크. 그 장수 리스크는 뭐냐면은 이 본질은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그다음에 언제까지 살지, 예.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죽을 때까지 예. 이걸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가 한 20년 정도 앞서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NHK 일본 공영방송이죠. 예. 일본 공영방송에서 이 특집을 해서 화제가 됐던 건데 은퇴 파산입니다. 이게. 나는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이것도 자체도 나이에 들어서 굉장한 삶의 리스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집값이 얼마 올랐다 얼마다 생각하지만 예, 뭐 테슬라 얼마 올랐다 예. 하지만 일정 나이가 되면 자산의 크기보다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시기가 와요. 연금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연금 같은 걸 가입하시는 거고 네.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또 예, 나중에 연금은 정말 정해 주시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안 들어가요. 예. 국민연금은 아마 내년부터 받는 금액의 30%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그 직영연금, 소위 말하는 공적연금들은 100% 다 들어가고 있었고 네네네. 원래.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거는 준조세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같은 게 일종의 우리 준조세라고 그러는데 네네. 떼가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예, 네. 사실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 재정이 어려워져요. 그럼요. 아까도 예, 얘기했잖아요. 예,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세금만 많이 걷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준조세적인 성격의 세금도 많이 걷어가는 사회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시대적 자, 흐름 자체가. 그럼 이제 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참 이런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타까운데 미국은 월배당하거나 네. 그 분기배당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뭐 AT&T 같은 회사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 연금 네. 주식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물론 주가는 안 좋지만 네. 이런 식의 좀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근데 상가 같은 거는 요즘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그다음에 안전하지는 이제 않습니다만. 최근에 리츠 같은 경우가 네. 강남에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강남의 상가 수익률이 5%가 안 돼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리츠 같은 것은 5% 6%짜리 나오는 리츠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것도 그렇고 미국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리츠 같은 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느 시점이 되면 현금으로 확보하셔야 알겠습니다. 장수 리스크에 네.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장수 리스크 관련해서 연금 부분은 따로 저희가 예. 시간을 한번 내겠습니다. 예. 손실 리스크, 인플레이션 리스크, 건강 리스크, 장수 리스크 네 가지 투자 위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